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이대남들이 진보에서 보수로 많이 지향점, 좌표가 움직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 여쭤보고, 위원장님은 보수로 간다 한들 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의 보수의 모습은 조금 더 보완이 되거나 개선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해서 현재 보수가 어떻게 조금 더 보완이 되거나 네. 강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수의 전통적 가치는 자유라고 했단 말이죠. 예. 시장에서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면 네. 국민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자유롭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그 해방을 누리게 된다. 네네. 이런 게 이제 그 보수의 가치였죠. 예. 그런데 네네. 이 보수가 그 가진 한계라고 하는 거는 실은 그 보수는 네네. 저는 그 굉장히 그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자기 희생이 한국 보수에서 자기 희생이 굉장히 많이 약화돼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주의적 입장. 네네. 기회를 봐서 내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내 그 보수적 양심, 네네.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가져야 할 내 희생 정신. 이 인간의 자유는요, 내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이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만큼 내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게 같이 상호적으로 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배려거든요. 그게 질서거든요. 그게 공존이거든요. 보수적 가치는 그래서 그 자유의 가치는 그냥 자유가 그 마치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보수가 얘기하는 전통적 의미의 그 자유의 가치는 상호 공존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도 존중돼야 된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절대적으로 뺏길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 권리, 인간의 자연권, 기본권, 자유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하는 거거든요. 공존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보수가 그냥 자유시장 경제의 자유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좀 교과서적으로만 언급되고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파고든 게 이제 진보죠. 진보적 관점에서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평등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시장에서 누구는 한 달에 1,0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평등을 주장하게 된 거죠. 인간의 기본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 말이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쫙 쏠려버린 거죠. 그런데 그 보수의 한계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자유의 방점을 찍은 약간 방종에 가까운 그런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주의적 관점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그 자유로운 경제 생활에서 약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약자가 생기면 그 약자에 대한 배려.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국민들이
그 국가와 계약을 하면서 예.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네. 그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세금을 모아서 네. 약자들을 좀 배려해 주라. 네네. 약자들 그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켜줘라. 네네. 약자들의 권리를 조금 더 신장시켜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부분이 마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진보의 이념인 양 네.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자유의 그 보수의 한계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 복지의 확대는 진보적 가치가 아니라 네. 실은 복지의 확대야말로 그 보수적 관점에서 네.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역사적인 네. 유래도 있어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의 확대가 보수가 지향하는 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네. 저는 그거는 그 우리가 좀 꼭 그 견지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보수 또 보수에 보완해야 될 점이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팩트로? 그러니까 이제 딱 짚어 네. 말하면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네.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 네. 그다음에 큰 시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장이 큰 시장에 자유롭게 경제가 확대되려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네네. 그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는 건 작은 정부를 말하잖아요. 네. 작은 정부. 네. 그러니까 이건 보수의 가치 맞는데 네. 작은 정부라고 해서 네네. 복지를 확대하는 것. 복지를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정부가 커져야 되잖아요. 네.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배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이 네네. 그러면 복지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커져야 되는 거냐? 네네. 정부가 커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네. 작은 정부에서도 복지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정부가 하는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복지에 대한 논쟁이 정책화돼서 네. 정치권이 당대당으로 싸운 게 있어요. 네. 정책을 가지고 당대당으로 싸운 거. 네. 그전에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바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책을 가지고 당대당으로 싸운 게 최초의 논쟁이 무상급식 논쟁이에요. 네네. 기억할 거야 아마. 네네. 무상급식은 뭐 전체 국민을 뭐 밥을 먹여주자 이게 아니죠. 당연히. 네. 초, 중, 고등학교. 네. 학교 급식에 무상급식을 하자. 이 논쟁이 이제 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정책 이슈가 네네. 그 거대 여야가 붙은 거죠. 네. 한쪽 진영은 다시 얘기해서 진보 진영은 네네. 무상급식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 네네. 보수 진영은 네. 선별 무상급식을 하자. 네. 이렇게 지금 붙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책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가 처음으로 이제 붙었던 네네. 격돌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때 이제 보수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네. 선별 무상급식을 하자고 그랬어요. 네네네. 진보는 당연히 네네. 보편 무상급식 그러니까 네네. 전체 학생을 가리지 말고 네. 다 하자 그랬단 예,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네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네. 지금 현재는 뭐 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냥 전체 보편 무상급식으로 네네네. 그렇게 다 갔습니다만 그거를 다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짚어볼 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자 그때 그 보수가 주장했던 선별 무상급식으로 갔다면 네. 작은 정부, 네.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전체 무상급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네. 학교 급식 예산이 약 4조 원, 연간 한 4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확대가 필연적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 뒤로 진보가 그렇게 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난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10년 전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박근혜 정부는
초중고 학생이 아닌 네네. 65세 이상의 그 노인들 네네. 를 대상으로 네네. 기초 노령연금 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아, 네.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부다 보니까 네네. 전체로 확대를 한 건 아니고 네네. 상위 30%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네네. 그러나 이제 70% 정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수가 네네. 무상급식에서는 10%에 해당하는 그 급식비를 못 내는 형편의 학생들만 무상급식을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네. 보편 전체 학생에게 다 주자. 네. 이런 쪽 포퓰리즘 일종의 네. 그런 거에 이제 그 국민 투표 성향으로 놓고 볼 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도 선별 10 내지 20%가 선별입니다. 네. 10 내지 20%를 양보하고 네. 70%로 확대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점차 네네. 뭔가 큰 정부로 이제 가고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지금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그 논쟁거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보수가 그 복지를 확대하자고 하는 주장을 싫어하는 것처럼 네.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 실제 내용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수가 우리도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네. 이런 말을 그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대남들이 네. 보수를 지지할 때 받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복지 차원에서 그럼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대남들한테 유리한 보수를 지지할 때 올 수 있는 혜택. 근데 이제 이게 이대남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보수화된 게 아니라 반감으로. 그러니까 맞죠. 정치적 그 구호가 싫은 거지. 네. 양성평등, 네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다문화 정책,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네네.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차별한 적 있어? 우리가 어떻게 양성평등에 우리가 가해자야? 우리는 오히려 양성평등의 피해자지. 그런데 도대체 왜 남성을 자꾸 그 우월적주의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얘기해. 우리 피해자야. 네네. 이 반감으로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네네. 20대 남성이 보수화된다고 해서 보수 정당 내지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한다. 그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줄 게 없는 거죠. 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대남들이 지금 보수 쪽을 좀 더 보수 진영을 좀 더 지지하는 거는 어떤 윤곽이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위원장님 지적하듯이 보수 진영이 보완할 게 좀 많이 있다. 현재 보수는 보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서 이 보수도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 큰 정부로 좀 가고 있다. 아니요. 작은 정부로도 복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복지 확대를 하다 보면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으니 복지를 조금 양보해달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보수의 한계라니까요. 아, 보수의 한계다. 네. 복지는 제대로 된 복지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확대하려면 잘 사는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은 좀 양보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한다 그 말이죠. 예, 보수가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 단점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그럼요. 비겁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수가 시장에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한테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이 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신을 명예로운 국민, 명예로운 시민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네. 다만 복지는 바라지 마세요. 네네.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여러분이 많이 낸 세금으로 네. 시장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우리가 돕겠습니다. 네네. 그것이 그 자유주의 정부, 네네. 보수 정부, 네네. 우파 정부의 특징입니다. 네네. 그러니 중산층 이상한테 네. 그 복지 확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한테 표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솔직 대담하게 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네네. 이제 한계이고 예컨대 진보 혹은 좌파적 입장에서 평등을 가지고 네. 보편 복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저렇게 비슷하게 따라가야 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나는 보수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복지 부분은 이대남하고 매칭되는 내용은 없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에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심화된 건 다음 영상. 국민연금 얘기를 해도 되죠. 예. 그거부터 해서 포괄적으로 이대남과 보수에 대해 다시 한번 네, 짚어보시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